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디가 돌아왔습니다. 모자 어때요 여러분? 예쁜가요? 복날이잖아요. 덥고 그러니까 좀 시원하보라고 모자를 썼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발도 많고 모자도 많고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주는 거라면 뭐든지 하려고. 이게 파티용품 파는 데 가면, 이벤트 용품 파는 데 가면 굉장히 예쁜 가발도 많고요. 평상시에는 써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가격도 별로 안 비싸거든요. 하나 사서 내가 우울하거나 뭔가 막 스트레스가 막 쌓였는데 풀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한번 그런 가발 막 이런 거 한번 해보시고, 아무도 없을 때 노래도 막 불러보고, 왜 복면가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노래도 한번 해보고 춤도 막 춰보고 그러면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보양식들 뭐 드셨나요? 복날하면 이제 삼계탕이 대표적인 거죠. 삼계탕도 있고 뭐 장어구이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오리, 백숙 뭐 그런 것도 드시죠. 나름 제 블로그에 오셔서 상담이라는 칸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힘든 점, 어려운 점도 물론, 저는 복날 이런 걸 먹어요. 뭐, 저의 보양식은 뭐가 있습니다라고 해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어떤 분은 이런 걸 보양식으로 드신대요. 라고 또 해주시면 서로, 같이 누리기도 하고, 그죠? 정보도 주고받고. 초계국수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계국수, 또 물회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게 뭐 딱히 보양식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보양식이라는 거는 좋은 거를 맛있게 먹으면 보양식이잖아요. 물회 뭐 이런 것도 좋아하고, 너무 더우면 초계국수 맞죠? 살짝 닭을 삶아서 살을 찢어서 국수에 넣어서 먹는 그런 것도 좋아하고. 근데 사실 제가 물회랑 초계국수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그렇게 찬 걸 잘 먹지를 못하거든요. 사실은 커피도 그렇게 아이스 커피 한여름에도 잘 못 먹고 그냥 늘 따뜻한 커피, 그리고 음식도 저는 겨울이나 여름이나 뜨거운 걸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찬 걸 먹으면 약간 불편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또 너무 덥거나 막 그러면 순간 찬 거 먹죠. 아이스크림도 먹고. 근데 아이스크림은 별로 더위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른들이라 그런가? 아이들은 뭐 더울 때 아이스크림 먹지만, 아이스크림 먹으면 꼭 뒤에 물을 마셔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샤베트나 슬러시나 뭐 생과일 가른 뭐 이런 거 빼고는 약간 텁텁하달까? 그런 맛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원한 데서 먹으면 그렇진 않겠죠. 아무튼 여러분, 복날 좋은 보양식 으로 원기 회복하시고 에너지를 이렇게 충전해서 또 다음 중복 때까지 열심히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제 시리즈로 얘기하는 게 자살 예방과 자존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존감, 맨 처음에 자존감과 자존심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다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왜 맨날 반디는 해결책은 안 내놓고 그것만 얘기해? 그런데 알아야죠. 그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왜 뭐가 이렇게 불편한지 그거를 알아야 저희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좀 그런 것 같은데 난 좀 그래, 내가 그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신을 알아야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존감은 한번 낮아진 자존감은 회복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예를 들어가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먼저 나눠볼까 합니다. 자존감, 자존심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초점,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나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거에 신경을 쓰느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단점,
까지도 포함해서 내가 나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 그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반대로 나의 단점, 나의 약한 점에만 계속 신경을 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 나의 단점까지도 막 자꾸 끄집어내고, 그래서 모든 일에 자신이 없거나 나의 잘못된 거에만 집중을 하고, 그런 거를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계속 이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 대한, 우리가 지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저희가 뭐 그렇게 큰 걱정은 없잖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예를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그걸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 지난 시간에 자기 불안이 높다 그랬어요. 자기가 늘 내가 이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이 나의 이런 실수, 나의 잘못을 알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를 소위 뭐 왕따 시키면 어떡하지? 나를 우습게 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늘 자기 불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해지면 우울증도 가고 뭐 공황증도 생기고, 그래서 약물 치료도 받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자기 불안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를 이제 피해자라고 얘기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나의 잘못은 크게 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작게 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의 장점은 작게 보고 다른 사람의 장점은 웬 굉장히 크게 봐. 그러니까 항상 타인이 나와 관계 맺은 사람 중에서 또 내가 좋아하는, 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좀 친해지고 싶은 사람, 그런 어떤 타인이, 그런 대상은 굉장히 나보다 우월하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그런 마음이 클수록 혹시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부당할 거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큰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이 큰 만큼 거부당한 마음이 크는 거죠. 거부당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큰 거죠. 그래서 자꾸 내가 싫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절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사람한테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접거나 내 생각을 굽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멜로 영화를 보고 싶은데 정말 나는 액션 영화 이런 건 너무 싫은데, 그 사람은 그런 영화를 근데 꼭 그걸 보러 가지고 우기는 거 아니야. 너 어떤 영화 좋아해? 이번에 뭐 액션 영화 이거 하나 새로 개봉됐는데 재밌을 것 같지 않니? 보러 갈래? 그러면 나는 그런 건 싫어가 아니라 그냥 나는 그게 보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싫다 그러면 다음부터 나를 영화랑 안 보려 그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 때문에 그냥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한테 맞추는 거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에. 근데 내가 같이 좋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전혀 반대되는 경우에 나를 자꾸 굽히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아까 영화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는 파스타를 좋아하고 부대찌개 싫어하는데 자꾸 이제 부대찌개를 먹으러 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자리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치만 그 사람한테 맞추는 거예요. 늘상 이게 되풀이되는 거죠. 늘상 남에게 맞춰주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을 제시할 일이 생기면, 내가 어떤 그래서 그런 서로 내가 반대되는 생각을 있어서 이 의견을 발표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낸 의견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이 관계가 깨질까봐, 그 갈등을 피하려고 나는 그래, 네 말이 맞아 라고 이렇게 자꾸 내 의견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토론에 있어서도. 그러면서 이제 집에 들어와 생각하면 자꾸 이런데, 나는 왜 이러지? 나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왜 자꾸 나는 쟤한테 맞춰주지? 스스로한테 막 화가 나요. 화가 나면서 내가 선택해서 그 사람한테 맞춘 건데 마치 내가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내가 파스타 대신 그 사람한테 관계가 깨질까봐 내가 부대찌개를 먹으러 가자 그런 거고, 내가 액션 영화를, 그래 싫지만 액션 영화를 같이 보러 간 건데 그건 내 선택이잖아요. 근데 내가 피해자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자꾸 화가 나는 거죠. 내 이런 모습에. 이게 계속 되풀이 되면
내가 스스로 그 사람한테 복종당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내가 복종하는 걸 선택하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저 사람은 나를 갖고 휘두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끌려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춰줬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습관이 되면. 그러면서 나는 피해자야. 쟤는 왜 자꾸 내 의견을 무시하고 지 멋대로 행동하려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이 하자고 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죠. 이거는 자기 불안이 높고 거부당하는 거에 대한 불안이 높은, 그래서 결국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자꾸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입장도 있어요.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관계에서 생긴 문제의 책임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멜로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액션 영화를 보자고 했어요. 그게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보고 싶지 않지만 따라갔어. 근데 그런 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그리고 그 액션 영화가 재미가 없어. 그러면 야, 내가 잘못 선택했네. 재미가 하나도 없네. 그러면 나는 책임이 없죠. 내가 보러 가자는 게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멜로 영화를 오늘 무슨 영화 볼까? 그런데 내가 야, 이 영화 재밌을 것 같아. 이거 보러 가자로 갔는데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영화가 재미가 없어. 그럼 내 책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택한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부대찌개를 먹으러 가자 그랬어요. 야, 그 집 맛있대 하고 갔는데 맛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따라가 줬기만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책임이라는 거예요. 어떤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얻어내야 되면서, 예를 들어, 뭐 상품을 하나 만든다, 회사에서. 그러면 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견이 조율이 안 되면 어떤 그 갈등 관계로 인해서 이 사람과 내 관계가 끊어지는 게 두려워서 내가 이 사람 의견에 약간 문제점이 있지만 그걸 따라가 줬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게 반응이 좋지 않아. 그러면 내 책임이 아닌 거죠. 이 사람 책임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 그 사람을 따라가 줌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게 작은 문제든 크게 문제든 내가 선택한 거에 나는 그냥 이 사람을 따라가 줬을 거야. 어쨌든 선택도 내가 한 건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책임은 오로지 상대방한테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책임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왜 그런 사람들은 좀 많은데 어떤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우물쭈물 하는 거죠. 내가 뭐 주말에 우리 주말에 만날까? 하고 약속을 했는데 나는 그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아니야, 내가 주말에는 좀 바빠서 그냥 우리 다음에 만나자. 이러면 자기는 이 사람은 굉장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 말하는 것 같고, 우리 만나서 맛있는 거 먹을래? 친구한테. 예를 들어, 우리 이번 주말에 이제 일도 없는데 만나서 맛있는 거 먹자. 근데 나는 싫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싫다고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맞아. 나 이번 주말에 과제를 해야 돼. 그래서 다음에 만나자. 이러면 이 사람은 나랑 밥을 먹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정말 바쁘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주말에 또, 너 이번 주말은 어때? 이번 주말은 어때? 이렇게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만나고 싶지 않은, 이 사람이랑 내 주말을 이 사람이랑 보내는 거에 쓰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억지로 만나게 되는 거죠. 약속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런 생각, 내가 분명히 싫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왜 쟤는 내 말을 듣지 않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나는 그게 싫어. 나는 이걸 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럼 좋은 걸로 하지. 다수의 의견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그러면 내가 그게 싫은 걸 정확히 밝힌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밝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상대방은 자꾸 나를 괴롭힐까? 내가 싫다고 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정확하게 요구를 어떤 사람이 청을 해왔거나 제안을 해왔을 때 정확하게 싫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물쭈물 대답을 하면
그게 그냥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가는데 이 사람은 혼자 가기는 가면서도 굉장히 불만이 쌓아지는,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쟤는 항상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의견을 내가 정확히 밝혀놓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나는 정확하게 거부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는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의사가 분명하죠. 나 주말에는 시간을 못 내. 주말은 난 그냥 오로지 나를 위해서 뭐 하고 싶어. 근데 내가 그렇지 않을 때 너랑 뭐 연락을 해줄게. 뭐 아니면 우리 주중에 만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정확하게 나는 주말은 시간이 없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 놓고 그냥 이번 주말이 바쁘다라고만 표현해 놓고, 그게 나는 주말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자기는 그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만나자는 요구를 해오는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쌓여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라도 얘기를 하면 되는데 계속 따라가죠. 계속 그 사람한테 내가 따라가는 건 내 선택인데 그건 내 선택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제가 나를 휘둘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 변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책을 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래, 이래서 나는 끌려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못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점점 그래서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고 책임은 저 사람한테 있는 거야, 너한테 있는 거야, 나는 우물쭈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히 싫다고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책임은 너한테 있는 거야. 너는 자꾸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야. 왜 자꾸 내가 싫다고 하는데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 번도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갈등이 생겨서 관계가 소원해지는 게 두려워서 내가 쫓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기 불안이 높거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목표를 그렇게 크게 높게 잡지 않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보다도 늘 낮게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하면 성취감이 드는 거예요. 충분히 7까지 할 수 있는데 5나 4를 사서 불안한 거죠. 내가 7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남한테 저 사람은 나를 휘두르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은 이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높은 목표를 세워서 그걸 성공하는 사람은 좀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기까지 가기까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요만큼을 하면서 나는 굉장히 착해서, 나는 손해를 일부러 많이 보기 때문에 나는 목표가 7인데 나는 일부러, 나는 다른 사람한테 양보를 하느라고, 나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손해보는 것도 나는 착해서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나는 4까지밖에 안 하는 거야. 근데 8을 완성한 사람들은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토론에 있어서, 토론이라는 거, 어떤 상품을 만들기 위한 어떤 의견을 제안하는 거는 그건 싸움이 아니잖아요. 좀 더 좋은 거를, 우리 팀에서 좋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고집이 센 사람이야. 그리고 내 의견을 발표하지 않는, 나는 그냥 따라가 주는 내가 착한 사람이고, 나는 평화주의자고 쟤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는 잘못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 불안감이 높은 사람의 는 굉장히 여러 가지 예가 있죠.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앞으로 좀 더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 생각을 고쳐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살 예방하고 자존감은 이렇게 시리즈로 몇 개. 근데 어렵나요, 여러분? 재미없나요?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 어렵지는 않죠. 제가 최대한 재밌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아직 보양식 못 드신 분들 오늘 초복이니까 맛있는 거, 그리고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맛있는 거 드시고요. 내가 맛있으면 되죠. 그게 보양식이죠. 그쵸? 보양식 드시고요. 그 다음 중복